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시 신분증이 뉴욕 시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증 등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승인도 9만 건이 넘었습니다.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분증 등록 인원은 10만 1,0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가 34,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이 3만 80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센터의 예약 건수는 35만 3,861건이었고 하루 1,000명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또 17세 이하 미성년자 1,401명을 포함해 카드 발송 건수는 83,285건이었으며 인쇄 중인 7천여 건까지 감안하면 승인 건수도 9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실은 신분증 신청자의 정보가 다른 정부 부처와 공유된 경우나 사법당국에게 제공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허위 서류나 신분 도용을 통한 신청 시도는 2차례 적발돼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4월 중순에도 사우스 브롱스와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 새 등록센터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회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뉴욕 한인회의 선거 파문이 외신에도 보도됐습니다. 퀸즈 지역 신문인 트리븐지는 지난 2일 논란 속에 뉴욕 한인 회장을 몰아내다라는 기사를 싣고 이번 뉴욕 한인 회장 선거 파문의 전말을 소개했습니다. 외신이 이번 뉴욕 한인회 선거 파문을 보도하기는 처음입니다. 탄핵 결정 전에 발행된 신문은 기사에서 50만 뉴욕 한인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뉴욕 한인회 파문으로 현직 회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선 전 이사장 측근의 말을 인용해 후보자 발표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변경됐다며 선관위가 이 조항을 김 후보에게 소급 적용시키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승기 회장 변호사가 맨해튼 뉴욕지법에 탄핵을 위한 총회 개최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민승기 회장에게 탄핵이 결정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고 오늘까지 뉴욕 한인회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신질환은 가족력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며 우울증과 조울증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조기에 치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뉴저지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조울증과 우울증의 발병 원인과 초기 증상 등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연설자로 참석한 이승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과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가족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유심히 관찰하고 조기에 치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유전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우울증은 더 유전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물론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될 수는 있지만은 조울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승호 전문의는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유익한 정보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시장과 관계자들이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했습니다. 미주 동포들에게 오는 25일 개최되는 고양 국제 꽃 박람회와 다양한 의료 서비스 등 고양시의 자랑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들이 뉴욕 뉴저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 일행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 고향을 알리러 왔다며 미주 동포들에게 고향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뉴욕 내에 있는 식물원과의 MOU 체결은 물론이고 또 뉴욕에 있는 재외동포 지도자 여러분께 고향 국제 꽃박람회 때 좀 많이 방문해 주시라는 말씀, 그리고 또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만큼 꽃박람회와 함께 의료 관광도 함께 하고 또 고향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소개한 최성 시장은 특히 고향 국제 꽃 박람회의 파급력을 강조하며 많은 미주동포들의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고향 국제 꽃박람회는 이 부산 국제 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5대 축제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의 여러 이 화훼 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약 60만 명의 유료 관람객, 100만 명이 넘는 또 여러 관람객들이 와서 아무튼 고양시의 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꽃의 향연을 이렇게 맛보게 되고요.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제 꽃 박람회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도 함께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양 국제 꽃 박람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공립학교 한국어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뉴저지 포트리 학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트리 시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 논의를 다시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트리는 2016학년도 가을 학기를 목표로 한국어 정규 과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군 예산에 이를 위한 예산 약 8만 7천 달러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트리 한인회의 송금주 이사장은 포트리 시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이라면서 한인 2세들과 타인종 학생에게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0년 펠팍 고등학교가 가장 먼저 한국어반을 개설했고 이듬해 리츠필드 고등학교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츠필드 학교는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중학교 필수 제2외국어 과정으로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도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근로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맨해튼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상위 10개 카운티에 4개 카운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연방국세청에 보고된 2013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지역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96,941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맨해튼에 이어 버지니아주의 폴스철치 시티가 92,948달러로 2위에 올랐고 커네티컷주의 페어필드 카운티가 91,188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웨스트체스트 카운티는 82,326달러,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 82,099달러, 모리스 카운티 81,555달러로 7에서 9위를 차지하는 등 근로소득 상위 10개 카운티에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총 4개 카운티가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주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는 각각 64,981달러와 55,386달러를 기록했고 퀸즈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는 35,174달러와 68,35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멕시코주 카트론 카운티는 연평균 근로소득이 16,28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살인사건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사됐는데요. 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3년 한 해 동안 420명이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 사망자는 3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뉴욕시에서 치사량의 헤로인 과다 복용자는 782명이 발견됐고 420명의 실제 사망자 가운데는 남성이 323명, 여성이 97명이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은 45에서 54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방 마약 단속국과 뉴욕시경 약물 단속반 등이 뉴욕시에서 압류한 헤로인은 무려 2,186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를 시중의 헤로인 거래 단위로 환산할 경우 3천만 봉지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당국은 헤로인이 과거처럼 일부 빈민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역에서 모든 계층의 시민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최근 모든 경찰관에게 코로 분사하는 형태의 헤로인 해독제인 날록선을 지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집중 단속이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 뉴저지주 경찰은 오는 21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Text, You Drive, You Pay란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집중 단속은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른 위반 사항도 포함됩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 시에는 범칙금 50에서 20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고 45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첫 적발 시 200에서 400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고 800달러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두 곳 모두 3회 적발 시부터는 3포인트 벌점도 부과됩니다. 뉴저지주 경찰국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차량 내 비디오 시청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과속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주 활주로가 임시 폐쇄되는데요. 공항 당국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글쎄요, 휴가철 여행객들은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JFK 공항은 이달 말부터 공항 내 메인 활주로 중 한 곳을 폐쇄하고 앞으로 5달 동안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여름에도 4개의 메인 활주로를 모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안정적이고 시야가 확보된다면 이번 활주로 폐쇄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활주로 폐쇄로 인한 정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만 항공 전문가는 활주로 폐쇄로 수시간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여름에 JFK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뉴욕 공항이나 라가디아 공항으로 비행기를 바꾸길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연방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2,500만 명이 JFK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한인타운의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 노인들이 나섰습니다. 젊은이들도 하지 않은 일을 한인 노인들이 모여 올림픽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노인회관 앞 노인들이 모여 한인타운에 청소할 곳들을 준비합니다. 80도를 훌쩍 넘는 날씨에도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타운을 청소합니다. 빗자루로 쓸기 힘든 곳은 손으로 직접 치웁니다. 너무나 뿌듯해요. 우리 LA 거리가 이렇게 한인천이 깨끗한다는 게 보람을 느끼고 일단은 내 마음도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모인 30여 명의 노인들은 올림픽 선상에서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웨스턴까지 또 다른 한 팀은 버몬트까지 청소를 합니다. 나이를 잊은 듯 청소에 열중하는 노인들. 6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들 노인들은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타운 청소에 나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계속 이제 해야죠.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죠. 이제. 젊은이들도 꺼려하는 거리 청소를 자진해서 나와 실시하는 노인들. 타운의 청결과 미화에 앞장서는 노인들이 있어 오늘도 한인타운의 거리는 깨끗해집니다. MBC 뉴스 박수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데요. 복권을 더 많이 팔려는 복권 회사의 영업 전략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당첨자의 안전이 문제가 되면서 법을 바꾸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복권 회사가 당첨자를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Let's hear it for the sole winner of the $326 million Mega Millions jackpot. 수천억 원의 횡재를 한 노 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And I saw the first 5 numbers, so I immediately knew we won $1 million. 이처럼 복권 당첨자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이유는 미국 대부분의 주가 복권 당첨자의 이름과 사는 곳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자의 신원을 공개해 실제로 행운아가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줘야만 복권이 잘 팔릴 수 있다는 복권 회사들의 영업 전략이 법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원 공개로 인한 범죄도 심각합니다. 도리스 무어라는 여성은 300억 원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에게 금융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을 빼돌리고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e jury handed down their verdict. Moore is guilty. Dee Dee Moore will spend the rest of her life in prison. 이처럼 부작용이 잇따르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서는 복권 당첨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복권 추첨일로부터 석 달간 신원 공개를 유보해 당첨자가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면 신원을 숨겨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중부 뉴저지 라웨이에 있는 유니온 연합 감리교회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예배 중이던 타민족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 직후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일 교회에서는 이 교회 공간을 렌트한 히스패닉 교인 100여 명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시중에 판매하는 병커피 제품의 용량을 부풀렸다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이모 씨 등 3명은 지난달 27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스타벅스가 병커피 제품의 내용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빈 공간을 플라스틱 포장으로 가리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연방법은 내용물의 보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빈 공간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경관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백구경찰서 소속의 30살 황모 경관이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당시 황 씨는 근무 시간이 아닌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 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공무집행 방해와 위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뉴저지 포트리와 잉그루드 아파트 단지에서 3건의 연쇄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포트리 에드윈 애비뉴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4,000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이후 1시 반쯤에는 인근 잉그루드 브라운스턴 아파트 단지에서도 2개 유닛에 침입하고 현금과 보석류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후 들어 계속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도 계속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여전히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기온은 점차 올라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